가산점이 남녀평등에 어긋난다고 가산점을 폐지하는 게 맞다고 헌법재판소에 판결을 내렸어요. 내가 알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중에서 최악의 판결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이공규 변호사님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저 군 가산점 폐지된 게 헌재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던 거잖아요. 거기에 불만이 좀 있어 보여요. 불만이 많아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봤던 헌재 판결 중에 최악의 결정이다. 이게 말이 되냐? 그럼 남자들은 군대 안 가면은 감옥에 가는데 그럼 가임기 여성이 애를 안 낳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 감옥에 보내야 공평한 것이 아니냐. 이 말을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여고에서 여학생들을 가르치는 남자 교사가 선생님이. 해서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더 일파만파 이러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문제가 됐던 발언은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임기 여성은 감옥에 보내야 된다는 발언을 합니다. 그 얘기도 마저 들어보겠습니다. 남성은 군대를 안 가면 감옥에 가. 그럼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을 감옥에 보내야죠. 가임기에 있는 여성. 그래야지 남녀 공평한 거죠. 박사님, 당연히 저 수업 중에 저 얘기를 들었던 학생들은 좀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너무 놀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립 판단이 가능한 사실 고2 여고생들이었기 때문에 게다가 수업과는 관련이 없는데 이 수업의 제목이 정치와 법이었대요. 거기서 군복무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가 이렇게 수업과는 관련이 없는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을 감옥에 보내야 된다라는 얘기를 교사가 했다는 거죠. 예. 이게 정말 수업과는 관련이 없는 것 같고 문제가 많아 보여서 한 여고생이 이거를 2분짜리 녹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SNS에 올리면서 공론화할 문제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올리면서 이 문제가 발단이 되었습니다. 예, 출산과 군대에 가는 거를 동일시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문제인데 안진선 선생님, 저 헌재 결정이 나온 게 9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때가 제가 이제 군복무 하던 때인데 그때는 반발이 좀 논란이 있긴 했지만 실제로 군 가산점 폐지에 대해서 지금도 저렇게 조금 반발이 클까요? 사실 저도 뭐 저 판례를 교과서로만 공부를 했던 세대고 지금은 사실 제 주변에서 같은 남성이라더라도 군복무와 여성의 출산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양가적인 범위에서 이거는 군복무를 남자가 했으니까 여자가 출산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단언컨대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당시 헌재가 군 가산점 제도를 폐지하면서 했던 주된 논고 중에 하나가 이 국방의 의무라는 것 자체가 신성한 것이고 다만 그 의무 자체는 어떤 뭐 다른 국민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에 대한 의무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대가적인 것은 국가와 사회가 이제 해줘야 되는 것이지 어떤 경쟁직에 있어서 다른 이제 이 비대상 집단에 대한 차별을 통해서 그 대가를 보상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군 가산점 제도를 폐지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 헌재 결정에 대해서는 사실은 당시에는 사실 뭐 뜨거운 감자로서 이른바 조금 논란이 있었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정립이 되어 오면서 어느 정도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왔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거의 뭐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와서 갑자기 또 고등학교 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학생들 앞에서 저런 발언을 했다라는 것은 이게 지금 2025년에 있을 수 있는 발언인가 하는 것에 좀 참 정말 세상스럽게 놀랐습니다. 그럼 박 교수님, 한참 지난 후에 지금 시대 상황에도 맞지 않는 발언을 선생님이 학생들 앞에서 왜 했을까요? 네, 이분은 본인의 어떤 군복무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나 성역할에 대해 좀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겉으로는 교육을 표방했지만 사실은 본인의 감정이 미성숙하게 제 생각에는 투사됐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감정이 투사되다 보니까 이게 본인은 이제 자기 합리화가 됐을 수 있어요. 이거는 교육의 일종이고 나의 중요한 의견이고 학생들이 알아야 될 정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교육적으로는 어떻게 설명을 해도 뭐 합리화가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 변호사님, 저 학생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저거를 녹취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적절한 발언만으로 교사를 처벌할 수가 있는 겁니까? 현재 해당 학교에서는 일단 교사한테 경위서 작성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후에 경위서 내용을 검토한 다음에 이것을 징계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지금 해당 학교와 또 인천시 교육청 관계자가 밝히고 있는데요. 이 교사에 대한 징계 기준에 대해서는 이미 다 규정과 기준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해당 교사 같은 경우에는 이 품위를 유지해야 되는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중 세부 항목으로 들어가자면 이 정서적, 정신적, 학생들에 대한 폭력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물론 비위의 정도나 과실의 정도가 약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징계의 수위가 지금 현재 감봉 내지는 견책 정도의 수위의 징계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발언이 교사로서는 아마 만약에 징계율이 회부된다라고 하면 나의 의견을 표명한 것이지 학생들에게 어떤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할 만한 고의가 없었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학생들은 아직 미성숙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이 교사의 일방적인 이런 발언들이 미치는 정서적인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과실일지라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견책 내지는 감봉 정도의 그 정도의 징계가 내려올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각에서는 이 해당 교사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출산율이 적은 게 왜 이 여성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느냐. 부부가 결정을 해서 출산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한 것인데 마치 그 모든 잘못이 여성 개인에게만 있는 것처럼 치부하고 여학생들에게 그렇게 교육하는 것이 과연 교사로서의 자질이 있는 것이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거세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요즘에 젠더 갈등이 상당히 심한데 그거를 조금 가르쳐야 될 선생님이 오히려 그거를 갈등을 부추기는 발언을 했다는 점도 좀 지적할 만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정말 예민한 주제죠, 젠더 이슈는. 근데 그거를 고등학교, 그것도 여고에서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부추겼다라는 것은 사실은 비난을 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선생님께 우리가 권위를 드릴 때는 그것이 개인적, 감정적 투사가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공개적인 그리고 권위가 있는 수업에서 이런 주제를 본인의 의견을 투사해서 얘기했다라는 것은 제 생각에는 심히 좀 실수를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방법도 좀 극단적이에요. 부드럽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아이를 안 낳는 여성들은 감옥으로 보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학생은 우리가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가르쳐야 되는 대상이지 사회적인 논쟁의 대상으로 봤다는 사실도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